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계신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추계신고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추계신고란 소득세 신고 시 작성한 장부가 없는 경우, 장부를 안 쓴 경우죠. 또는 분실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정해진 경비율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경비율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일정한 비용률이에요. 비용률. 국가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의 평균적인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부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그 경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세금 신고하게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경비율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뒷장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추계신고 적용 기준을 한번 알아볼게요. 기준금액은 전년도 기준인데요. 전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도소매,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 판매하시는 분들은 도소매에 해당되니까 도소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천만 원이 기준금액이에요. 즉 전년도 수익금액이 6천만 원이 이상이면은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추계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해야 되는 거죠.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를 적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계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소득금액은 뭐냐면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소득금액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단순 경비율은 어떻게 소득금액을 구하냐면은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 이게 바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 이 비용을 일률적으로 수익금액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그게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 경비율은 86%. 86%를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국가에서 비용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4%가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제도 빼고 하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은 좀 달라요. 계산 방법이. 기준경비율은 수익금액에서 우선 증빙 확인 경비를 빼고 또 뒤에 기준경비를 적용한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이 기준경비율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8%예요. 상당히 적죠? 왜 적냐면은 이 증빙 확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빙 확인 경비가 뭐냐면 매입비용.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하면은 그 매입비용 있잖아요. 그거 있고 직원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있죠. 이 세 가지 비용은 기준경비의 대상자는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증빙을 빼주고 기준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사실 비용이 이것 말고 더 많이 있는데 여기 기준경비를 한다는 비용이 그 기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들이 이 증빙 확인 경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득금액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소득금액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이 한도는 단순 경비율의 일정 배율만큼을 한도로 해요. 배율은 간편 대상자는 2.6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3.2배입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거고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이 50% 축소됩니다. 여기 우리가 기준경비율 11.8%였는데 이거 반밖에 또 비용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를 하면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반드시 장부 기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장부 신고보다 추계 신고금이 더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86%를 인정해 주니까. 그럴 경우에는 추계 신고인도 무방하긴 한데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가산세 문제랑 비교해 봐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유리하게 부분을 택해서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라고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써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은 수익 금액이 1억 원인데, 자, 매입 비용 3천만 원, 인건비 2천만 원, 임차료 1천만 원, 그의 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이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분은 장부로 신고를 하면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단순 경비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단순 경비를 적용할 때는 이런 비용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1억 원에서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 86%를 곱해서 그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4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오히려 장부를 썼을 때보다 추계를 한 것이 소득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럼 단순 경비를 신고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기준 경비를 적용 한번 볼게요. 자, 기준 경비를 적용했을 때 소득금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수익금액 1억 원에서 3천만 원의 매입 비용, 2천만 원의 인건비, 1천만 원의 임차료, 그리고 11.8%의 기준 경비, 급한 금액을 빼주면은 2,820만 원이 됩니다. 요거는 요게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단순 경비율의 2.6배를 곱한 금액, 3,640만 원. 여기서는 기준 경비율을 써서 무한 소득 금액에서 적네요. 그러니까 2,820만 원 쓰면 되고요. 만약 이분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데 매입 비용이나 인건비, 임차료 이 셋 중에 하나가 없다면은 요 기준 경비율 2,820만 원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3,640만 원이 한도다. 그 이상 소득 금액이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배율을 그렇게 국가에서 정해둔 거고요. 이렇게 세금을 구합니다. 여기서는 이 단순 경비를 적용했을 때 장부보다 더 소득금이 적게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장부를 썼을 때가 소득금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신 걸 권해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다. 특이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추계를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